자,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네.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네, 국민의 뜻을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 오늘은 국민의 선택을 언급했습니다. 자기 이익 챙기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이속 챙기는 그런 사람 뽑으면 뽑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통째로 바뀌고 내 삶이 통째로 바뀐다. 경제를 살리는 길도 유능한 일꾼, 충직한 일꾼을 뽑는 게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 역사에 피 안 흘리고 현실의 권력을 번자해서 끌어낸 나라가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해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입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 일단 이재명 대표 어제 판결과 상관없이 대선 행보를 묵묵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판결을 기여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가 다시 크게 부각된 게 사실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나요? 일단 이재명 후보 본인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서 무죄 확정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소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에 파기환송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경우에 파기환송 된다고 하더라도 선고일 기준 6월 3일까지의 일정 그리고 헌법 84조의 취지 그리고 그 추후에 확인된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절차적으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란 절차가 남아 있고 대법원이 다수 10명의 재판관이 입장을 냈다고 하더라도 1, 2심과 전혀 다른 이 어떤 선고의 내용, 그러니까 1심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다고 하면 기존의 대법원이 유지해왔던 판례에 비추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6월 3일까지 국민의 선택,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심판이라든가 법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정 수행이라든가 이것을 사법 리스크가 더 가중됐다고 해서 6월 3일 선거 또 당선에 미치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딱 하루 혼란을 겪고 오늘 일정 수행 이후에 어떤 후보로서의 행보 또 6월 3일까지의 선거의 일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지금 원래 준비했던 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후보나 당은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그냥 원론적으로 그렇게 맞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공직 후보자 추천 절차 내에서 만약에 정보가 없어서 추천을 했다고 쳐요. 그 이후에 정보가 확정이 되게 되면 또 정보가 공표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시면 그 후에 또 재판받으러 다니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공직선거법 이 사건만 있으면 민주당의 저런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연이어서 지금 위증교사 관련된 항소심 있죠.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된 재판 있죠. 백현동 관련된 재판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있어요. 법인카드 유용 관련된 재판 있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마다 이런 논란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간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시는 이 정치 개념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정치라는 부분은 법치 내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법치라는 법은 국민이 뽑은 위만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만든 게 법이에요. 근데 국민이 만든 법을 갖다가 어기는 정치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경시하는 정치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안 맞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입속 챙기는 정치하면 안 되죠. 근데 여태까지 보면 위인 설관을 안 해서 위인 설법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도 그렇고 항상 그때마다 곤혹스러울 때마다
당 내부의 규칙도 바꿔가면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법도 바꿔가면서 과연 이런 말씀이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전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헌법 84조의 해석상 재판은 중지되는 게 맞고요. 이번 이 대법원 판결에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이지만 두 분의 재판관에 주목할 만한 이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의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국한돼서 설명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이 그 형법 체계상 기소 편의주의, 그러니까 검사가 언제든지 무리한 내용으로 특정 발언 하나만을 가지고 공소 제기하는 경우에 이것이 재판에 회부돼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법 집행이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동일한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피고인의 이유로 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정치 보복에 의해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차기 선거에 대비해서 특정 후보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이 공소권 남용을 해서 다 공소 제기를 한다고 하면 향후에도 그 재판 다 진행시킬 겁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이걸 이재명 후보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지금 이런 방식의 법 집행이 헌법 84조가 정한 취지 내지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한 전체 취지에 비추어 무조건 재판 다 받으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재판은 정지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검사가 공소 제기해서 법원이 재판하는 이런 사법 시스템은 70년간 이어온 거예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 문제가 불거져서 왜 그 근본부터 지금 흔들려고 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을 약화시키고 뺏어가지고 사건이 오래 걸린다고 그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이 사법개혁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취지에 관점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대법원이 설치한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가 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골프를 안 쳤다. 그다음에 백현동의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 자체가 대장동 사건이 불거졌고 대장동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고 김문기 씨예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던 때입니다. 그때 김문기 씨와 관계가 없다는 거고 심지어 골프도 안 쳤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던 거고 그거를 지적했던 겁니다.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도 상당한 특혜를 준 거잖아요. 용도 상향을 4단계씩이나 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모시켰어요. 그러면 이거를 국토부 협박 때문에 했다면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시죠. 그런데 국토부 협박이 아니고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그 특혜를 제공한 것이 나다. 이러면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판단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부분이?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이라 해서 대단히 가치가 없는 것을 평가하지만 그것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관련성 여부에 관련된 국민들이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대법원장이 저렇게 엄숙하게 판단할 때는요, 2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을 왜 2심에서는 달리 판단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2년 6개월씩 걸리게 했느냐. 지난번 대선에서 있었던 것을 이번 대선 전까지 못 끝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아마 질책이 숨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